자, HPSP 전략 들어갑니다. HPSP 같은 경우에 뭐 지난해부터죠. 계속해서 이제 설정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고, 오늘 기준의 프로그램 매수가 조금 둔화됐었다가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다. 1월 3일 42,400원, 1월 4일 43,600원. 얘도 많이 흔들렸죠. 시장 상황에. 그리고 또 44,400원.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잘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HPSP도 못 견뎌서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상. 그냥 결론적으로 이 12월 1일, 12월 15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그때 51,400원을 찍은 거예요. 예? 사상 최대치 고가라 그랬어요. 그 고가를 찍고 눌린 게 시장 8%까지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4만 원 초반 또 4만 3천 원, 4만 원 초반까지 아마 밀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밀려 내려왔는데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밀린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 영향에서 그냥 나는 다 귀찮아. 나는 생각하기 싫어. 왜 내 종목이 빠져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장에 8% 밀린 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신고가를 가장 먼저 내준 쪽, 종목별로 들쑥날쑥 움직인 쪽도 있지만 신고가를 가장 먼저 내준 쪽은 다 반도체예요. 어제 기준에 하이닉스, 응? 그리고 오늘 기준에 HPSP, 또 어제 기준에 리노공업, 응? 또 오늘 기준에 제주반도체 또 추가적으로 3.9% 올라옵니다. 저기는 매수에 못 내요. 1조 이상이어도 투자 주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죠. 어떤 거요? 아니 검색기에 떠 있는데 저거를 매매를 못 한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검색기에 떠 있는데 떠서 1.9% 수익인데 탈퇴제 진입이면 그 밑에서부터 편입의 설정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상한가 임박돼 있는 상한가 아마 찍었던 것 같은데 찍었네요. 상한가 8,000원. 응? 지금 다시 펴놓고 있다가 상한가 찍으면 바로 캡처해서 올려놔드리세요. 얘는 뭐 대박이죠. 오늘 포착된 위치 자체가 여기서부터 6,900원에서 8,000원이면 얼마에 1,100원 올랐잖아요. 거의 20% 가까이 저가로 따지면 6,700원이니까 1,300원이면 20% 올랐네. 포착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변동성 매매 기준은 변동성 매매대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다만 주력의 기준과 반주력의 위치의 설정 범위에서는 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볼기둥 AI 종목 검색기 완전 정복 단을 만들었어요. 그 종목 검색기 활용하신 방법 또 제주반도체 이렇게 다 올려놨죠. 어제 전량차익 실현의 매도 사인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고점 찍고 31,600원 찍고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 지금 오늘 고점 또 넘겨요. 야, 단일가 매매건 뭐건 우리는 그냥 내리 달릴 거다라는데 내용은 없어요. 제주반도체 내용이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예? 근데 검색기에 떠 있다라는 거, 검색기 떠 있다라는 거, 검색기 쭉 뿌려드리고 제주반도체 한번 쭉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미 벌써 뭐 올려주셨네. 이렇게 해서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개별 기준의 변동성 매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 주의를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못 잡아드리더라도 얘가 살 길이다 그러면 얘로 대처를 해나가는 거지. 예, 결론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요거 지금 우리가 내릴 수 있죠. 그 디자인하신 분 안 계셔도 내려주세요. 오전 내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지금 요 화면 부분은 이제 오시면은 인원 지금 어제 이제 세 분 전화 주셔서 진행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인원수 줄이시고 지금 오전에 이제 전화 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 있으면 늘어난 만큼 줄이세요. 5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일단 스타트를 잡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최대 20명 이상은 여기는 가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변동성 매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변동성 매매라기보다는 종목 검색해 잡혀주고 또 이렇게 이제 눈에 보여지는 좀 9만 주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누적 수급이 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신고가를 낸 종목의 차익 실현의 물량이 쏟아져서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최고점을 찍을 때 52,900원 찍을 때 들어왔던 물량 15만 원 대비 손바뀜이 됐든 아니면 오늘 들어올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됐든 그 물량이 15만 주에서 지금 9만 주라고 가정했을 때 6만 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6만 주 나오는 과정 속에서 5만 원 초반이면 다시 대사 조금씩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9만 주예요. 점진적으로 시간은 많습니다. 점진적으로 더 들어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접근을 해서 최악의 경우 수수료 빼고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주력방의 기준에서는 HPSP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신고가 내고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처럼 신고가 내고 눌리면 어때? 오늘 리노공업 고점 넘기면 또 날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있다가 진짜 적절한 시기에 차익 실현으로 물량을 뺄 건데 작년에 2차 전지의 비중이 50% 60%돼 있을 때 에코프로 4월 말까지 4월 중순까지 에코프로 그리고 분명하게 에코프로 전량 차익 실현 82만 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50만 원 깨질 때까지 제한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포스코 그룹 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150만 원 갈 때까지 간헐적으로 받고 우리는 포스코 그룹을 냈단 말이야. 그런데 종목은 2차 전지 가면 다 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IT 종목 가면 다 가. 어제 신고가, 오늘 신고가.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신고가 기준에 거래는 얘가 터져 있고 이 거래가 사상 최대치 거래 터지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음봉 떨어지고 정점의 인식이 완전히 잡힌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력 포트폴리오에 포트폴리오 기준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IT 기준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가장 핵심 종목 그 기준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 내고 눌리는데 왜 못 가져가? 근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오늘 일단 다 잘라낼 거예요. 만약에 변동성 매매를 했는데 우리가 하필이면 5만 2천 원대 샀어. 그럼 손절해버릴 거야. 그리고 내일 또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오후장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수급에서 수급만 좀 더 들어오면 오후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HPSP의 모멘텀이 있느냐? 펀드멘털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높아요. 한미반도체, HPSP, 뭐 이수페타시스, 주성, 하나마이크론, 리노, SFA 반도체, 고영 전부 다 프리미엄이 높아요. 제주반도체, 이오테크닉 싹 다. 뭐 2차 전지를 뭐라 할 필요도 없어요. 프리미엄 무지 높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 높은 대신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하다는 거예요. 뭐가? 2차 전지는 매집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2차 전지는 작년 2월에 에코프로 BM에 외국 기관이 한 3% 들어온 거 이외는 없어요. 그게 외국 기관 들어온 그게 예를 들어서 공매도 대차 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2월 달에 반짝 들어오고 3월부터는 내리매도예요. 7월 말까지. 심지어는 포스코홀딩스는 28%를 매도했어요. 말이 28%지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종목이 2007년도에도 포스코 그때는 포스코였죠. 그 포스코가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28%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떻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극대형주가 28%를 불과 6개월 만에 28%를 물량을 넘깁니까? 개인에게. 그 정도로 거품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제 뭐 그거 다 이겨내고의 흐름인데 IT 소부장 쪽은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면 사상 최대치 12월 15일 날 찍고 거기서부터 흐름이에요. 거기서 공격적인 차익 실현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에 대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계좌에서 가장 센 놈은 얘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팔고 대사면 제일 좋죠. 리노공업 어제 사상 최대치 고점 50일 신고가 랠리 폭발적인 시세 나오고 차익 실현하고 오늘 같은 날 밀렸을 때 또 편입하고 그러면 한 달에 건물 몇 개 올려요. 근데 그런 거는 몇몇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방 안에 뭐 200명 300명 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들어가는 금액이 얼만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요번 기회에 요 전략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 20분 정도. 그러면 뒤에서 더 매매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준 잡을 땐 주력주 빼놓고
별도의 자금 1억을 딱 넣어놓으시고 그 1억 20명 그러면 20억이죠. 20억이 당일날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종목 내버리진 당연히 안 쓰죠. 응?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져 있으니 HPSP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60만 주 이런 때 들어갈 수 있어요? 어? 60만 주면 240억인데 우리가 20억을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거만 40억인데. 그러니까 오늘처럼 또 어제처럼 그제처럼 저런 폭등이 나올 때 18일처럼 18일도 거래져 갖고는 안 돼요. 오버나이트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요런 날 또 오늘 같은 날 보여지는 흐름에 실패가 되더라도 야, 얘 봐라. 계속 들어오는데 얘 잡아놓고 움직임 폭 보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20억이면은 얼마야? 굉장히 많은 거 물량. 4만 주를 사야 돼. 4만 주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가격 내에서 다 살 수 있어요. 4만 주는. 그리고 털고 나올 수 있어야죠. 털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 4만 주가 털릴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예상보다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지금장이라면 10%의 수익을 20%의 수익을 한 달에 잡아내자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래대금이 앞으로 종목별로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그런 거 못 사요. 오늘 거래대금 2위가 어버브 반도체야. 지금 HPSP에 대해서 거래가 그만큼 훌륭하게 터져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부분에 HPSP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 놓여져 있거든요.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20위는 아니잖아요. 20위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15만 주 아까처럼 더 들어와야 되고 일단 거래대금 최상위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거래대금 3위가 HPSP예요. 얘가 2위로 확 치고 올라왔고 그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20억 살려면 7만 주 사야 돼. 쉽지 않아요. 밑에 지금 다 받는 물량이죠. 요거는 그럼 꺾입니다. 또 프로그램에 40만 주대 이상의 매도가 나왔어. 주가 반등 나오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100% 꺾입니다. 100% 꺾여요 저거는. 그 어버브 반도체는요. 어제 상한가 이후에 강세를 띄고 있는데 얘 거래대금 2,700억이에요. 얘 20억 살려면 10만 주 사야 돼. 여기 이제 10만 주 요 물량 우리가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딱 사면은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요. 순간적으로 반짝하고 움직이겠지. 예? 반짝하고 개인들 막 흥분하고 막 쫓아오고 막 여기저기 그 소형주 잡주하는 애들이 막 전문가랍시고 매수 고점 뚫렸습니다. 뭐 10만 주 터졌습니다. 그럼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 방에 막 1,000명씩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은 수익 내고 몇 명은 다 물량 바지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물량 딱 사서 일부 한 2, 3%딱 들어 올려줬을 때 10만 주 어디다 팔 거야? 어디다 팔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물량 소진되자마자 미친 듯이 밑으로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샀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서 들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찌 보면 이제 사실은 주가 조작인데 그걸 뭐 주가 조작이라는 개념보다도 나는 좋아서 계속 사택했다 해서 막 부티크나 이런 쪽에서 잡아제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10만 주를 걸어놓고 팔아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3천억짜리에 2,800억 거래 터진 게 저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3,560억입니다. 근데 지금 2,800억이 터졌어요. 대주주한테 물량 받아서 매매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결론은 얘는 지금 누군가가 손을 대고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이라는 게 편법이지. 저 물량 2만 원 소진됐으면 들어 올려야 되잖아. 까버린다니까. 그 밑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면 또 그걸 받아. 또 받은 애가 들어 올리겠지. 그럼 쫓아와. 그런 것도 까. 그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지면 계속 들어 올리는 거고. 하여간에 그래서 HPSP의 경우 지금 10만 주 넘겼어. 아이 좋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이 좋아. 그러면 이제 녹화하는 사이에 5만 원 초반, 5만 원 전후만 딱 내려와 주면은 얘는 매수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PPT에 얘가 어떤 업체인지가 나와요. 그거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HPSP, HTS만 보시면 되는데 이 HTS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 신용평가기관인가? 우리 신용평가 그 기관이 3개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 분류가 돼 있고 각 증권사에 반반 정도씩 나누어서 정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 뭐 이런 객관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뭐 코멘트들 있죠.
HPSP의 경우는 고압수소 어닐링 제품, 요게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예요. 국내 최초 고압수소 어닐링 효과, 요 부분이 진입장벽이 좀 있다라는 거야. 기술력의 진입장벽보다도 위험하죠. 수소 폭발, 뭐 폭파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업을 뛰어들기 위해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을 하면은 그거 허가받는데 한 2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일부의 진입장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결론적으로 이 특화돼 있는데 좋게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 그래서 저평가냐? 딱 한마디. 그래서 저평가냐? 개뿔. 무지하게 고평가입니다. 근데 왜 때려 사느냐? 자금을 집행해서 가야 되는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AI 관련된 내용. 그것이 서버든 클라우드든 또 온 디바이스든 그 기준에 HPSP 반도체 소부장의 기준으로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제주 반도체 뭐 온 디바이스 AM다 다 포함돼.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포함 안 되는 쪽 없어. 다 포함돼. 그 기준을 해석을 하셔야 돼. 그 기준을. 결론적으로 이제 HPSP 조금 있다가 또 추가적으로 녹화될 때 가격대 라인에 따라서 매수 사인 내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계속 매수 때리면 이걸 뭐 물방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변동성의 기준이 아니라 그 편입 비중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하지는 않아요.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편입할 수 있다는 기준이에요. 그거 꼭 명심해 두시고 제가 판단할 때 51,100원이어도 편입할 수 있어요. 눌림목 나오면. 그럼 녹화하다가 요 가격대 오면은 발송을 할게요. 더 위로 따라붙어도 되고 이미 벌써 이제 매수에는 몇 차례 나갔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HPS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PT 띄워놓고 이제 교육을 해드릴 텐데 다시금 보시면 1월 3일 얼마 42,400원 1월 4일 얼마 43,600원 1월 12일 얼마 43,400원 그리고요 시장이 계속 미끄러졌잖아. 편입을 해놨는데 주구장창 깨져. 7%, 8% 지금도 뭐 막말로 시장 고점 대비 올해 들어서만 7% 이상 아직도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대단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죠. 42,700원, 43,200원, 46,200원, 19일 날 46,200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저기만 저렇게만 움직였어도 저 바닥에서부터 15% 올라온 거예요. 와 대박이다. 대박은 무슨 신고가 간다니까. 22일, 23일,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49,000원부터 오늘도 매수에 나갔죠. 그리고 나서 변동률이 뭐 제한적이다? 뭐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HPSP의 경우에 지금 누적 수익 범위가 아니야 오늘 신고가 낸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거예요. 그 기준에 저평가입니까? 저평가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이 친구의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성을 논하는 경우는 있어도 얘 저평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은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그리고 스몰캡 담당자들이 저평가 인식의 코멘트를 날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하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인 펀더멘탈상의 저평가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고 저도 흥분 상태에 놓여지지 않고 그걸 기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검증받아야 되는 경우의 종목은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수급과 심리의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장이 꺾인다. 종목도 꺾였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버행 이슈예요. 응? 그렇게 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됐어요. 핸드폰 결제 안 해요. 이거 안 받아야 되는데 녹화할 때 그죠? 이게 막 보이스피싱 전화를 다 받아. 아유. 결론은 하여간에 이 심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건데 꺾여질 때 장 꺾이면서 얘도 꺾이면은 나오는 얘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신고가를 찍고 눌려도 똑같은 내용이야. 한미반도체 쪽의 지분 그 부분을 블록딜로도 하고 또 전환 물량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버행 이슈. 근데 그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버행위 씨가 부정적으로 또 한 가지는요, 저평가 아니다. 응? 정신 나간 애들 있잖아. 배터리 이런 애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런 애들, 선대인 이런 애들. 2차 전지는 어마어마하고 얘네는 아니다. 아니야, 똑같아. 프리미엄 무지하게 높다. 근데 얘네는 성장성 플러스, 그러니까 막 조단이 뭐 매출 20조 안에 40조 안에 그런 헛소리들 말고, 실질적인 이제 실적 개선 폭들이 수주를 받아오니까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미국의 빅테크 쪽의 흐름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이번에 모바일 새로운 모바일 쪽에 AI 구동이 와 대단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준점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보면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이 그 어떤 업종군 종목군 대비 강하구나. IT 반도체 소부장 쪽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종목군들 거기에 2차 전지 뭐 전부 다 포함해서 다 프리미엄이 다 높은데 그 과정 속에서 당장적으로 실적 개선폭, 업황 개선폭이 글로벌 전체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쪽이 이쪽인데 그것도 제 주장이잖아요. 윤정도의 주장이야. 그리고 그 시각을 그렇게 좋게 보는 분들의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결론은 메이저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의 심리는 부정적일 때는 오버행 이슈부터 해서 고평가입니다의 내용,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IT 또 반도체 또 AI 또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의 부분들의 성장성이 긍정적일 땐 부각이 되고, 결국은 그게 이제 다 심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이 명분이 돼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아니면 눌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잡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수급 논리의 기준이 잡힌다. 그러니까 메이저의 순매수에 매집이 들어오느냐 혹은 거래만 터지느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수급이 90%이고 얘는 1%, 10%라고 저는 설정을 해요. 시중에서는 수급을 70%, 심리를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뭐 어떤 내용이 있더라도 수급이야. 결론은 금양 같은 애들 700억짜리 1조 2천억까지 12조죠. 12조. 700억짜리를 12조로 희대의 장난질을 그렇게 쳐대는 배터리 박순혁이 앞에 세워놨었고, 그런 종목의 경우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습니다라고 구라치고 터트린 게 재작년 7월이죠. 22년 7월 25, 26일 날 그 내용을 가지고 상한가 두 방을 보내요. 시가총액이 그때 3천억 원대입니다. 3천억 원대 종목이라고 해도 상한가 두 번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쥐들이 손대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게 올라갈 수 있어? 그 증거 잡아다 처벌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그게 다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성공한 애들은 또 안 건드는 경향도 있고, 어찌됐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제가 한 건데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식의 수급 메이저의 매집이 아닙니다. 그는 금양의 메이저의 매집이 들어온 게 없어요. 그냥 거래만 터뜨린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종목 뭐 어버브 반도체죠. 어버브 반도체 매집이 있습니까? 매집이 없어요. 거래 시가총액 3,500억짜리 벌써 거래가 2,800억이에요. 마감 때까지 자기 시가총액을 넘길 거야. 대주지분 33%인데. 그런 거래가 터지면서의 누적 수급이 없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요. 그럼 대표적으로 대형주 기준에서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폭등이 나오는데 개인들에게 28% 넘깁니다. 희한하죠. 개인이 사서 올렸어? 아니야. 방향성은 무조건 메이저가 줍니다. 대형주는. 막 위로 그냥 샥샥 쏴 올려버려. 그렇게 되면서요. 그럼 결론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지금 오늘 프로그램 쪽에 제주반도체 매도 나오는 흐름 속에 강세로 전환돼 있죠. 마이너스 7%인가? 그러니까 주가 한 10% 올라온 거예요. 그런 거래대금 2위, 3위구나. 3위. 어버브 반도체가 아니다 2위다. 제주반도체가 2위, 어버브 반도체가 3위. 응? 개장초에 쫙 뻗어 올라왔던 HPSP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긴 하지만 2,750억. 응? HPSP가 그렇게 되면서 4위 5만원 공방. 결론은요, 거래대금의 기준과 누적 수급의 기준인데 이 누적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은 반도체뿐이 없다.
그리고 일부 지금 굉장히 깨져 있지만 뭐 예를 든다면 일부 깨져 있지만 위메이드. 근데 위메이드에 더 공격적으로 야 이거 매집됐어요. 꼬맹이들 막 어떻게 깨지면 막 그냥 더 매집됐어요. 이거 매수 많이 들어왔으면 막 사세요 그러잖아. 평균 단가보다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안 돼. 왜? 유통 물량이 많은 애들의 매수 기준의 퍼센테이지 기준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아요. 아프리카 TV도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왔었죠. 근데 지금 거래가 둔화돼서 있기 때문에 추가 편입을 안 하고 이렇게만 보고 있잖아. 시장이 조금 다사. 시장이 조금은 계속 점진적으로라도 가고 오버슈팅 나오나 막 뻥튀기 치고 가요. 얘네들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HMM도 무지하게 사재꼈잖아.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결론은 이 수급 범위가 유지되면서의 매수가 들어온 업종군 자체는 IT입니다. IT 기준에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내고 오늘 2%에 난 밀려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돌리면 된다고 그랬죠. 삼성전자 돌리죠. 그럼 얘 삼성전자 쪽에 오더를 더 많이 받아와요. 얘 돌리면 얘도 덩달아서 이제 반등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 반등이 아니라 상승폭의 확장을. 야, 신고가 찍고 10%도 밀렸는데 차익 실현했어야지.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저는 지금의 기준도 만약에 그 고점을 따라붙었고 차익 실현 안 했단 말이에요. 엔캠이나 이런 애들은 뭐 더 오르든 말든 변동성이 확장되면은 밑에선 정리하잖아요. 오늘 종목이 없었다면 엔캠을 매매할 수도 있어요. 야, 프로그램 5만 주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누적적인 수급의 범위를 보시면 삼성전자 보시면요. 업종 대표주 기준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가총액 최상위 1위부터 20위까지 다 한번 봅시다. 1위부터 20위. 시가총액 최상위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다 해서 30위까지 봅시다. 왜냐면 20위에 이제 뭐 에코프로 뭐 이렇게 좀 걸쳐져 있으니까. 삼성전자 수급이에요. 주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1년치 작년부터 해서 뭐 단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하이닉스 훌륭하죠.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4% 이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 지분 대주주 지분 합쳐서 87%예요. 기간 빼고 그냥 그 외국인 대주주가 87%에 4%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둘 다. 얘는요. 얘기했잖아요. 22년도 7월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2차 전지가 날아간 거는 실질적으로 얘가 날아간 거예요. 75%. 시가총액 2위가 75%. 시가총액 5위, 6위 LG화학, 삼성 SDI가 70%, 75%. 그 당시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은 20-30%뿐이 못 움직였어요. 2차 전지 IRA가 호재라고 그 정신 나간 애들 얘기를 왜 들어? IRA가 규제인 거잖아. 규제잖아, 규제.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 그게 어떻게 호재입니까?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그때 유동성 때문에 얘네가 LG엔솔의 대주주 지분이 풀리면서 81.84%가 유동 물량으로 풀리면서 MSCI 지수 편입 비중이 높아지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성 비율이 높아지고 수급이 들어온 거죠. 수급 들어왔잖아. 그래갖고 결국은 그 수급이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 81.84% 완전히 묶여있는 물량이고 그 논리에 움직인 거지. 2차전 개뿔 폐배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정신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우리도 폐배터리 종목을 했지만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무슨 폐배터리야? 미국 정책에 반하는 그 기준이 잡히지를 못하다 보니 중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틀 수가 없다 보니 보수 정권이고 결론은 얘 수급이 지금 들어와요? 없죠.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에 수급 들어오는 애들만 보란 말이에요. 얘가 주가가 안 밀리는 거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안 밀려요. 92%입니다. 대주주하고 외국인이. 유통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밀려 얘가. 점진적으로 밀리죠. 셀트리온. 저거 10월 이후에 수급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부 들어왔죠. 근데 얘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이 얼마? 60%가 안 돼요. 60%가 안 되는 사이에 저거 들어온 거 한 3% 들어왔나 그럴걸요? 그리고 공매대차 상한 부분도 있어. 얘는. 응? 현대차 대박이죠. 우리나라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 기아가 3위입니다. 네이버 뭐 수급 들어온 거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기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매집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감흥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만큼 사실 주가가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무지하게 올라와 있어요.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는 무슨 10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걔네가 주도력이 있는 거예요. 얘 28% 넘겼다니까. 그냥 단순 논리만 보자고. 그러면 얘 우리가 갖고 있어서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많이 5%의 물량을 떠넘기긴 했는데 지금 외국 기관이 82%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적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입니다. 더 이상 2차 전지에 묶어서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좀 실적이 빨리 나와줘야 돼. 그래서 화학 쪽에 대한 실적 개선폭의 기준점이 해석이 제대로 긍정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카카오 빨리 넘깁니다. 그 다음에 SDI, 뭐 삼성물산,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포스코 피처엠,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2차 전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없죠. 수급이 월등한 쪽은 제한적이에요. 현대모비스 무지하게 들어왔고 주가만 못 움직이고 있는 거고. LG전자, HMM 얘도 많이 들어왔는데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얼마 안 돼요. 이번에 들어온 거 한 3%가 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런 수급 범위 여기도 지금 2차 전지의 연동폭에 많이 맞았는데 별도의 기준으로 한번 좀 놓고 보자는 거예요. 오늘 18만 5천 원까지 따라 붙었는데 오늘 저점 깨지면 일단 무조건 정리해놓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방 안에 우리 쪽에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진 않으시겠지만은 두 종목에 집중하실 정도의 매매 패턴이시라면 이번에 이 불기둥 AI 완전 정복방, 더블방, 단기 더블 수익방 일로 옮겨 오셔서 매매를 하시는 걸로 권해드려요. 오히려 포트폴리오 비중을 뭐 별도로 채우시든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든 종목 2개 가지고 매매를 변동성 큰 종목으로 기준을 잡으신 경우는 나머지는 뭐 봐봐야 의미 없어요. 전체 그래서 이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HPSP를 보기 위함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집이 14%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부터 보면은 에코프로는 이건 공매대처 상한 부분하고 에코프로 공매대처 상한 부분하고 인덱스에 들어가면서 일부 수급이지 저게 뭐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 아까 홀딩스 보셨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 얘네가 아닌데 뭐 나머지들 찾아보면 뭐 하겠어. 근데 반도체 셀트리온도 아까 다 보셨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소부장 쪽에서 시가총액이 좀 큰 쪽의 기준에 한미 반도체를 설정했죠. 얘 9,700만 주짜리인데 10% 수준의 매집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에서 눌림목이 나와봐야 15%인데 적진 않지만 신고가를 찍고 눌림이라고. 에코프로 이런 애들 지금 고가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 말에 머니올라에 녹화해 놓은 내용 그대로 소름 돋을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죠. 반도체에 의해서만. 어제 무슨 한국경제TV 네 번째 주제가 4명 불러다 놓고 앉아가지고 반도체만 가는 장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바보들아 반도체만 사면 되지. 작년에 2차 전지 갈 때 2차 전지만 샀으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오르면 한쪽에서 몰빵을 하라고 한쪽에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지금도 똑같아. 반도체 한쪽에서는 무조건 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거품이라 그러고. 그걸 조절할 수 있고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어야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HPSP. 얘네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요. 2차 전지 등 그 어떤 종목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매집의 규모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의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거래대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거래대금 터져 있는 흐름의 기준. 그러면 HPSP의 경우에 자 펀드멘탈적으로는 고평가 상태다. 분명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심리 부분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게 먹히는 장. 글로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급 범위가 거래만 터뜨리고의 흐름이냐 아니면 매집의 기준이냐. 매집과 함께 거래가 터진 기준. 어제 오늘 어제 기준에 거래대금 어제도 이제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잖아요. 어제 그제 확장돼 있었죠. 그제 어제 거래대금 상위하고 그제 거래대금 상위를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거는
이건 시세도 아니야, 스타트도 아니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는 그런 시점부터가 이제 뭐 좀 이게 정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얼마나 움직였다고. 어?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데이터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데이터. 거래 대금의 기준은 보여드려도 거래량에 대해서는 잘 안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거래량을 보여드려도 거래 대금은 어느 그 방송국도 안 보여줘요. HPSP가 10위에 들어왔어요. 8% 움직일 때 거래 대금 10위예요. 8% 움직일 때 거래 대금 10위의 기준이 잡혀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메이저의 수급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어제 기준이고, 그러니까 메이저의 수급도 없고 거래 대금도 없다 보니 뭐 주춤거리는 거고. 오늘 다시 거래가 터지는 과정 속에서 메이저의 수급이 적지 않아요. 응? 한 군데서 들어왔다고 보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흥하해운이나 제주반도처럼 한 군데서 들어왔다라고 추정할 정도로 그냥 집중돼서 뭐 400만 주 들어왔다 400만 주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쪽에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이 앞전 거래 터트리고 넘기고 거래대금 넘기고 신고가를 내줬다고. 신고가 내고 작년 7월 말처럼 2차 전지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면 그건 유치원생도 아는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조차도 모르는 애들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돼 있고, 박순혁이 선대인이 걔네는 아주 박살 날 때까지 아주 입에 달고 다닐 거라고. 그런 애들 퇴출돼야 돼. 아주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안 그래? 이게 유치원생이 봐도 이게 고점이지. 어디서 들으신 건 많이 있으시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셨어도. 방 안에 계신 70% 이상의 분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예? 요즘에 교육을 좀 안 해드려서 그렇지. 이게 지금 정점이 아니에요. 이게 음봉으로 떨어져야만 정점이다. 그럼 일봉으로 보시면 되지. 이거 누가 봐도 정점이지. 미친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우리도 이때 매매 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9,700만 주짜리 9,800만 주짜리 1억 주라고 치면 28조짜리를 1억 주라고 쳤을 때 58조까지 며칠 만에 올리는데, 이건 무조건 오버슈팅이지. 그렇게 해서 꺾이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이게 모든 2차 전지가 그래.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못해서 쥐가 무슨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애널 출신이야. 박순영이가 구라치고 다니잖아요. 응? 여기서 다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 여기서 다 샀다 그러고. 공매도 때문에 밀렸다 그러고. 공매도는 개풀 이날 대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결론은 이런 종목의 수급 논리도 안 맞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불편하죠. 모멘텀은 이제 사그라들었죠. 거기에 수급 논리도 안 맞죠. 근데 IT 쪽의 소부장 쪽은 그런 것이 전부 유지가 되면서의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다.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그 이외의 종목군에 우리가 지금 어제 들어갔다 오늘 추가적으로 편입 전략 세우면서 힘겨워져 있는 이수페타시스. 변동성이 큰 거죠 지금. 그리고 리노, SFA 반도체, 뭐 고영, 뭐 이오테크닉스는 지금 뭐 끄집어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수급 범위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요게 개선되는 시점에 오늘 기준에서도 전략 설정할 수 있어요. 내일도 볼 수 있고. 그럼 HPSP에 집중을 한다라고 친다면 지금 5만 원 수준에서는 수급이 15만 주까지 들어왔던 뭐 손바뀜일지 차익 실현일지 그 수급이 6만 주 나왔던 부분이 9만 주까지 다시 매수. 또 10만 주 조금 전에 넘기기도 했었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손바뀜으로 보면서. 그리고 쉬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쉬어가도. 그리고 이렇게 들어올릴 때 누가 샀는지. 프로그램에서 좀 한 8천 주 산 것 같은데 지금. 4,500주 샀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누가 줘요? 메이저가 주는 거예요. 이 메이저가 사겠다 안 사겠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10만 주면 50억 산 거잖아. 우리 아까 얘기했죠. 20명이면 20억 갖고 매매하겠다. 4만 주 사는 거 우리는. 얘는 10만 주 사고 있고 거기에 전체 매수매도 규모를 갖고 있고. 지금 얘네가 4,000주 1,500주 사니까 흥분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손바뀜일지 차익 실현일지 다시금 7,000주 물량을 빵 하고 한 호가에 걸어놓은 게 밑으로 때려버리고 또 위로 쏴버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여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에
기술적인 분석에 그냥 기술적 분석이 볼린저 밴드 보는 거요. 이게 아니에요.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봅니다. 양봉이 떴느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형성이 됐느냐. 거래가 터지면서 신뢰도를 높이느냐. 근데 그 기준에 수급을 본다라는 기준이 메이저들의 매수는 누구한테 나와요? 대형주에서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확인됩니다. 근데 소형주 1조 미만짜리 이런 애들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급이 3,400만 주짜리에 하루에 130만 주 이렇게 들어왔다가 50만 주 0.2%이 아니라 2% 가까이 매도했다가 다시 3% 가까이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쑥날쑥해. 누적 매집이 없어 이런 애들은. 응? 근데 얘네들의 매집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나와주다 보니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전 방식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HTS에서도. 맨 처음 생길 때는. 객장에서 모눈종이 써서 넣고 할 때. 그때 기준에서는 깜깜이지. 그래서 그냥 거래량 보고 추세 이평선 기울기 보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HPSP 3분기 실적 전망치 상회인데 HPSP 4분기 실적 나왔어요. 그 실적 나온 것 좀 공시해서 해주시고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 실적 전망치가 나왔나? 보고서하고 보도자료 좀 올려주세요. 아까 보도자료 하나 올려주셨죠. 그렇게 해서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그 기준이 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저평가냐는 거지. 저평가 아니라고. 그 저평가 아니니까 부정적이냐 아니라고. 그걸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잖아. 그걸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목표치 부분에 대해서 업종 평균치 또 성장주에 대한 기본적인 평균치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56,000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저걸 가지고 방송 갖고 나와서 실적 끝내줘요. 실적 끝내주는데 저평가니 저평가 아니야. 아닌데 우리도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2차 전지는 수급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왔었고 지금도 안 들어오고 거래대금은 20분의 1 토막이 나 있다. 그런 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3분기 실적 전망치 상회 그리고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도 HBM의 장비에 대한 부분을 삼성전자로부터의 오더를 받아올 수 있다. 삼성전자발 5세대죠. 이제 5세대 HBM의 출하 그 부분이 엔비디아발 실적 그 부분의 연동폭 HPSP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하이닉스로부터의 실적 이해되세요? 저 부분이 오픈 AI에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거에서부터. 22년 11월 30일 날 오픈 AI라는 업체가 이 부분을 오픈을 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부 무료로 다 뿌려버립니다. 어차피 자금은 펀딩 받아서 운영되는 기준이고 저걸 뿌림으로써 대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저 대중화에 사람들은 흥분을 하고 핸드폰에도 이제는 AI가 탑재돼서 내 심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심심한 걸 떠나서 정보를 주세요. 그 부분이 애플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앞서 나갔다. 올 1분기 기준에 앞서 나갔다라는 해석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나와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삼성이 압박을 넣고 있고 근데 삼성은 일단 유리한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어쨌건 반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GPU를 만들어서 뭐 엔비디아 걸 쓰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체 생성, 서버나 클라우드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AI를 구동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예요. 그 온 디바이스 AI에 분류되는 종목도 HP, SP, 리노공업, 또 제주반도체 나머지 다 들어가. 근데 그냥 뭐 제주반도체만 온 디바이스 AI의 대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진 않아. 주가 벌써 5배 뛰어났어. 근데 매집도 없어요. 매집도 없어. 주가만 올려놓은 거야. 누가?
그냥 뭐 변동성 매매하는 쪽에 고빈도 거래하는 쪽에서. 여기는 조화서의 개념이 뭐 다분히 뭐 제일 중요한 거지만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의 매집과 함께 HPSP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의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거고, 신고가 수준인 거고, HPSP는 신고가 넘긴 거고, 리노도 신고가를 넘긴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HBM 쪽의 기준에 HPSP를 먼저 본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이닉스 발이 아니라 삼성전자 발의 기준에. 이 GPU HBM의 수요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공식적으로 대놓고 우리는 클라우드 사업, 서버 확장, AI 사업 확대 이 부분을 지금 뭐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그 첫 번째 검증은 엔비디아에서부터 실적, 지난해 5월 24일 장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 그러고 나서 주춤거리고 있을 때 10월 말에 발표된 MS와 알파벳의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확장. 거기에 뭐 추가라고 뭐 AMD, 제2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AMD와 알파벳의 합작, 아마존의 런칭, 또 삼성전자, 애플 쪽에서의 온 디바이스 AI, 핸드셋의 탑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AI 기술의 탑재, 이런 부분들의 소재 부분 장비들의 흐름에서 HPSP도 여기에도 분류를 시켜놓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분류됐다고 다 가나? 어? 또 여기에 뭐 분류돼 있다고 얘가 리노공업이 뭐 온 디바이스 AI만 설정을 해요? 아니란 말이지. 결론적으로 급변동 속에서 똑같은 강세를 띠는데도 고점에서 겁이 나서 밀릴 때 손절을 하는 변동성이 너무 확장돼 있는 종목, 그런 쪽보다도 이런 한미반도체나 HPSP나 주성엔지니어링,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이 그것이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값지다.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이 매우 지금 긍정적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IT 쪽에 굉장한 집중이 돼 있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시가총액이 22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22위에 놓여져 있고,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 저러한 44%의 폭등, 지난해 11월 12월 달에 18%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월 말까지 2,700, 2,800 온다라는 얘기도 윤정도 정신 나간데, 남들 2,000 깨진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올해 들어서 7% 여전히 7% 밀려 있잖아요. 그걸 제자리만 갖다 놔도 7% 지금 들어 올린다고 치면 얼마예요? 170포인트면은 2,650? 근데 일본이 11% 오른 것처럼 그렇게 들어 올려놔 버리면 그냥 3,000포인트야, 그렇게 되면. 일본이 올해 들어서 11% 올려놓은 거 치면 어제도 1.7%의 폭등으로 마감했어요, 일본이. 예? 오늘의 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0.9%또 폭등이야. 13% 올라온 거야, 그러면 올해. 그럼 올해 13% 올라오는 걸로 똑같이 마감한다고 치면, 아니 왜 똑같이 마감을 못해? 정정불안이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흐름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벌써 이미 1년 이상을 그렇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못 오르고 이격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럼 결론은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13% 오른다? 3천이에요.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글로벌 증시 보여드렸잖아. 사상 최대치라니까. 다들 G20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못 가. 제일 바보야. 오히려 빠졌어, 올해. 미쳤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글로벌 시장이랑 똑같이 사상 최대치를 넘길 텐데, 그러면 누가 끌고 갈 거냐? 보여드렸잖아. 업황이 어마어마하다. 미국 쪽에서 기술주가 땡기고 있다. 반도체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다. 그들의 흐름은 벌써 50일째 신고가를 지속하고 있다. 거기에 매집이 다 들어와 있다. 지난 10월 말에 KBS 머니올라에 방송 갖고 나가서 그때 그 사회 보시던 분께서 지금 일국장님이신가 뭐 그러실 거예요.
영전하셔 가셨는데 그때 굉장히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 KBS 머니올라에 박순혁이까지도 나와 있었어요. 선대인이도 나왔었고 걔네들 다 날렸어요. KBS에서 우선순위로. 그게 개인들 시청자분들 다 보호해 준 거죠. 결국은 이게 10월 말인데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 조치 딱 되고 나서 에코프로가 80만 원인가요? 굉장히 많이 돌렸었죠. 그때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안 했어야 돼요. 그때 무너졌어야 개인들 손실이 적어질 수 있었다고. 공매도 금지하고 상한가까지 나오니까 아 거봐 냅두니 가지 하는 박순혁이나 선대인이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물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도 뻔뻔하게 지들은 돈 벌어가면서 개인들 다 죽이고 있단 말이야. 어? 이때 다 올려놓은 기준이 이때 매집의 순매집 1위, 2위가 반도체 자동차예요. 2차 전지에 다 죽습니다. 리플 막 악플이 얼마나 달렸는지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 절반, 악플이 절반. 다른 사람 같으면 악플만 그냥 8, 90%야. 지금도 그렇죠. 근데 윤 정도는 그 악플이 달리든 말든 강력하게 유일할걸요. KBS 머니올라뿐만 아니라 전체 유튜브에서 유일할걸. 그리고 전체 케이블에서 유일할걸. 그 4명이 악 쓰고 2차 전지기 할 때 악을 쓰고 전략 매도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아직 자동차는 아주 큰 탄력을 주진 못하지만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 HP, SP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시황 반도체까지 싹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특히 올해 1월 17일 시장 완전 바닥 찍을 때 악을 쓰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도 반도체로 전부 압축이다 이러면서. 응? 우선순위가 뭐냐? 주력주. 그 다음 순위가 뭐냐? 반도체. 우선순위의 주력주의 55% 이상이 IT.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계셨어도 그 배터리 이상한 애들한테 안 속고 원칙만 지키고 계셨어도 지금 같은 좋은 장에 야 이거 무조건 100% 들어올리는구나. 이것도 비교해드리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 2조 달러하고 애플하고 1,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 예? 그게 언제? 2022년 1월부터 해서 2023년까지. 2023년 초반까지. 그게 3조 달러까지 올라간 거고 지금은 이렇게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AI 쪽의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더 유리하고 얘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쪽의 움직임은 어떤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PC 벽차네. 모바일 쪽이죠. 응? 애플 쪽에서 조금 주춤거린다 해도 삼성전자 쪽의 AI까지 이게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의 기준.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률이 하이닉스가 이 추세를 똑같이 따라간다. 엔비디아가 창피하지만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의 20배예요.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 5배 되고. 근데 얘가 지금 올해 25% 올랐어요. 올해 25%.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남들 시장이 7% 밀려있는 상황에 52주 고가를 어제 넘긴 거고 그러니까 HPSP가 오늘 신고가를 내는 거고 어제 기준에 리노공업이 신고가를 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핑계대고 제주반도체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고 이제 1조 넘긴 거죠. 엔비디아 실적은 23년 2분기 이게 2분기 맞나? 1분기 아닌가? 2분기인가? 23년 3분기 매출 이게 2분기 맞나? 5월달이? 그렇게 해서 미국이 분기가 달라요 조금. 연말까지가 우리가 4분기로 딱딱딱 나누잖아요. 근데 미국의 실적 기준은 연정산의 기준이 다릅니다. 12월로 다 결산 법인이 형성돼 있지는 않아요. 엔비디아도 12월 결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 실적 전망치 표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찾아주세요. 오늘 갖고 나가게. 시가총액 1000조일 때 26%, 29%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이 HPSP의 기준은 작년 11월 달에도 39,450원 이거 옛날 거 한번 찾아주세요. 한미반도체 보면 막 2만 원대 검색해 뜬 게 있어. HPSP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차피 11월 달 거 보려면 그때 거 봐도 돼. 그리고 지금 기준 거 봐도 돼.
가장 최근 거 그냥 그죠? 뭐 11월 달에 보고 나서 이 기준에서 51,400원 찍고 밀렸어. 시장이 올해 7% 8% 밀렸어. 근데 그거 못 견뎌. 왜 전문가가 최고점 못 잡아주세요? 그 소형주는 그 잡을 수 있죠. 엔캠 기가 막히게 잡아갖고 빠져나오잖아. 응? 엔캠 단타 종목 뭐 빠져나와야 될 종목 진짜 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종목은 그러면서도 실패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최악의 경우 손절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쪽의 경우는 결국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러면 안 되겠지만 주력주의 기준은 결국 펀더멘탈과 수급을 보는 거고 심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펀더멘탈과 수급. 그리고 이렇게 소부장 쪽의 기준도 펀더멘탈이 제한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태에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여러 명분을 바탕으로 땡겨주느냐를 보는 거죠. 뭐 12월 1일, 12월 15일은 안 샀겠어 그 자리에서? 오늘처럼 샀겠죠? 근데 시장이 1월 달에 강했다면 더 빨리 고점을 넘겼을 거고, 응?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 시장이 눌린다 할지라도, 그럼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게 누구다? 얘라는 거. 1월 달 것만 제가 추려서 다시 드릴게요. 1월 19일 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거래 터졌거든. 거래가 안 터졌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거래 터졌기 때문에 19일 날 300만 주 거래량만 보십시오. 그 이상이면 땡큐지. 그 다음에 19일 날 검색기 얼마 했던 45,450원에 뜹니다. 지금 얼마예요? 5만 원을 넘겼어. 시가총액 4조가 넘는 종목에서 8,300만 주짜리잖아요. 4조가 넘는 종목에서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돼 있다? 금요일날 편입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적은 수익이야 이게? 예? 이스 소프트 같은 종목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 결론은 이 45,450원 또 46,000원 요걸 이렇게 뿌려두시면 돼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거래가 22일 날 또 터져. 계속 터져. 500만 주까지 잡아드렸죠. 지금 거래량 얼마예요? 벌써 이미 거래량이 570만 주입니다. 마감 때까지 1000만 주 터질 수 있어요. 그래 봐야 5천억이야. 2차 전지 애들 1조, 2조, 3조, 4조, 8조까지 터지면서 상한가 랠리가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 이제 4조짜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는 매매 안 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억 7,200만 주짜리인가 그래요. 1억 7,500만 주인가?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24일 날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 9조에서 상한가를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추가 10%, 그 다음날 26일 날 또 상한가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9조짜리가 17조가 돼요. 3일 만에 17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박순혁이가 무슨 지가 애널리스트라고 펀드 매니저를 했다 개구라를 치는데 잠깐 해봤겠지. 교육받는 교육생 정도에.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9조짜리가 3일 만에 더블 났으면은 꺾이는 순간 무조건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그 고점을 못 넘기죠. 7월 26일 고점을. 2차 전지 모든 종목이. 포스코 DX 빼고. 결론은 HPSP의 지금 4조짜리 종목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오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래대금이 그래봐야 오늘 기준에 1조를 넘기겠냐고. 못 넘겨요. 지금 3천억이야. 1조를 못 넘겨. 뭐 주가가 쫙 뻗어 올라가면 뭐 더 터질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게 정점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HPSP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형성이 되려면 고점의 형성이 되려면 최소 지금의 기준에서 1조 이상 터지고 음봉 떨어진다면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진다. 그럼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정점이 아니에요. 최소 2조 이상 터지고 막 진짜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타는 흐름이 나와야 돼. 오늘 지금 11만 주죠.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떤 걸로. 지금 검색기만 1기 대모집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링크 주세요. 이것도 또 전달 안 했어? 전달해 주시라고 오전장 계신 분들은. 요거 링크 연결 안 시켜놓은 거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HPSP 같은 경우를 우리는 공략주로 들어갈 겁니다. 우선순위에. 그리고 누적적인 수익이 월등하다 한다면 얘를 오늘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를 다 채워버릴 거예요. 50% 100%를. 50%딱 채우고 막 보고 있는데 설득을 하겠죠. 자, 지금 보십시오. 수급이 다시 10만 주 넘깁니다. 더 들어옵니다. 그럼 매수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뭐 일주일 지났는데 누적 수익이 조금 발생돼 있다. 그럼 엔캔 같은 경우에 얘를 어떻게 많이 들어가? 못 들어가. 살 수도 없어 물량을. 그러니까 십시일반도 조금씩만 들어갑시다. 어? 왜? 20명이 1억씩 다 들어가 버리면 20억인데 어떻게 사고 팔고를 해? 2만 주를 어떻게 사고 팔고 해? 힘들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0주 정도면 사고 팔 수 있어. 그러면은 10%만 들어가서 얘는 오늘 변덕수 한번 봅시다. 찔끔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쪽. 그리고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강도 있게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 예를 들어서 32,000원 매수 전량 들어오면은 가격 반발력 2% 이상을 보고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볼 수 있어. 다만 얘가 있는데 왜 얘를 봐? 막 분산하지 않는다니까. 집중. 그리고 오늘 만약에 종가에 이렇게 끝나요. 만약에. 그러면 손실 보고라도 매도해요. 전량. 그리고 내일 보는 거야.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멈춰져 있어? 이거 아닌데? 그럼 내일 봤는데 내일 시장도 좋고 얘도 좋고 갭상승 한 2% 나온 다음에 빵 치고 간다? 따라 붙는 거지. 왜 못해? 이 영상을 누가 끝까지 보겠냐고 솔직히. 안 본다고. 보겠어요? 저 같아도 안 보지.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시라는 거고 저도 이걸 마케팅 하려고 하면 가장 쉬운 게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수베타시스 짧게 그냥 막 올라갈 때 빡 잡아서 잡자마자 막 10% 수익 나고 그럴 때 그냥 5분 10분 딱 녹화하고 딱 올려주는 거야. 그럼 딱 보고 흥분하고 가입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대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죠. 그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은 거지. 포장해서 제주반도체 대박 나셨죠. 에이, 그런 거는 조금 이따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그것도 길게 놓고 하지만. 그리고 내일장에도 또 HPSP 공략주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 설정 범위. 또 우리는 저점에서부터 또 매수 사인을 드렸죠. 저점 또 고점 돌파. 그렇게 하고 23일 날 공략주에 보십시오라고. 요것도 바로 캡처해 주세요 지금. 지금 못 들으셨어요? 디자인 하신 분은? 링크 그거 붙여주라고 얘기한 거. 안 듣고 계시나? 지금 디자인 하시면 출근하시는 이후에? 다른 거 뭐 하시는 거 있나? 결론적으로 지금 월봉 차트하고 요 부분을 다 이제 수급 범위까지 해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요 부분을. 그리고 주봉 차트의 목표 주가 5만 원, 그다음 6만 6천 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죠? 그 부분도 같이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저게 1월 달인 것 같은데 1월 며칠에 12월인가요? 봅시다 한번. 아이고. 이게 월봉, 일봉까지 내려와 있는 거고 주봉의 기준에 57,000원, 75,000원.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주까지 이제 돌파됐고 57,000원 이때 올려드린 게 1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51,400원 찍고 고점이 이제 사상세대의 고점이 된 거고 매집에 대한 규모 이거 다시 다 설정해 드릴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때 기준에 9,700만 주짜리 기준에서도 지금 그 디자인 하신 분 뭐 하고 계신가요? 다른 거? 이때 이제 600 그 10만 주 정도 됐는데 이제 어느 기점에서 잡을 거냐, 1년치 잡을 거냐, 어떻게 잡을 거냐, 그 기준이에요. 예. 그럼 왜 대답을 왜 안 해요? 대답 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차트를 지금 다 잘라 드릴게요. 어차피 녹화 길어진 거. 대답하세요. 앞으로 좀 제발 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못 들어? 모니터링 그 켜놓으라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가 어? 누가 얘기나 해보자는 거야? 넌 떠들어라. 그냥 난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모니터링 스피커를 켜놓고 업무 지시를 가서 해줄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못 들으면은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녹화하면서까지 생각날 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달이 됐는지 나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 이따 녹화할 때 또 왜 안 됐어 하고 또 소리 지를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월봉에서의 기준은 어차피 거래대금이나 소나 모멘텀 차트 이제 막 생겨서의 크로스 부분인데 수급 범위하고 어느 쪽의 기준을 잡아드릴까요? 23년 이후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쭉 보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 거래가 수반됐다라는 부분에 앞으로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지금도 또 똑같이 얘기를 해도 또 대답도 안 해. 왜 그러지 성격이? 녹화 1시간 6분 해놓고 맨 뒷부분에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 얘기를 몇 번을 하고 듣고 있었고 배너 작업을 하고 못 듣고 있었으면은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묵묵부답.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그럼 전화 올려주면 될 거 아니야. 회원님이 연락이 오셨으면 지금 전화 옵니다. 이제 뭐라고 해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요 수급 범위를 여기서부터만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적을 전체를 보시느니 손바뀜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범위만 잡아드릴 거니까 주봉에서 뭐 놓고 보는 걸로 하고 거래대금도 그렇고 그냥 얘는 그러면은 거래량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의 의미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시고 이제 월봉 기준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요 갭에 대한 기준이 이제 기준점이 될 거예요. 될 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배우실 부분은 정신 여러분들도 좀 진짜 제대로 다 배우셔야 돼요. 요렇게 보면 요게 이제 변형, 샛별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 고점을 제대로 넘기는 시점의 기준에 이거 교육 무지하게 해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는 기준이에요. 강력한 거래 다 터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 또 지금의 기준도 거래가 터지고 아래 꼬리 달린 부분에 양봉의 아래 꼬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몸통으로 설정을 한다. 음봉의 윗꼬리도 몸통으로 설정을 한다. 그 부분을 다 넘기고 있죠. 그러면 사실상은 이제 요 고점을 넘기는 부분이 다 매수의 기준이 되는데 그것도 거래를 터뜨리고 수급 들어오면서 넘기는 걸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요 기준이죠. 요 기준을 넘기는 위치도 다 매수의 기준인 거예요. 여기서도 장악 확인형이 다 뜬 거예요. 지금 여기 장악 확인형이 뜬 거고 그죠? 뭐 거래는 좀 더 봐야 되니까 냅둘까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그 캡을 미리 예측값을 잡아놓는 건데 예를 든다면
월봉의 기준에 저런 갭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거래량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최소 범위 이렇게 터져야 돼요. 4, 5천만 주. 5천만 주 터지면 제일 좋고. 근데 주가가 이제 위에 있으니까 바닥에서 5천만 주랑은 완전히 다르죠. 월등한 거죠, 더. 그리고 이런 상승 형태 확인형은 뭐 중립인 거고. 그렇게 해서 캔들 공부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면 그 교육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전부 교육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틈틈이 시간 되시는 시간마다 나 교육 자료 동영상 교육 자료니까 나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응?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월봉 기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HPSP 수급이 계속 더 들어와야 됩니다. 더 들어와야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이제 주봉의 기준을 또 설정해서 놓고 볼 건데, 주봉은 이제 그 현재 기준의 수급을 좀 들여다 볼 거예요, 같이. 예? 그렇게 해서 수급 부분에 먼 기준을 잡기보다는 뭐 23년도 거 이제 뭐 다 들여다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 이제 갭이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적적으로 볼 부분은 이제 9월 말부터 볼까요? 10월부터 볼까요? 10월 1일부터 그냥 편안하게 볼까요? 아니면 뭐 9월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지금 원래로 따지면 이제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뺏긴 기준이 70만 도 넘긴다고 치고 8월 또 9월 오버행 이슈 나와서 이제 물량 떠넘겨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9월 25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결론은 그냥 10월 1일부터 봐도 될 것 같아요. 10월 4일 거래일 기준에 여기서부터 볼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9월 25일 뭐 4분기만 놓고 봐도 되고 그죠? 9월 25일 또 10월 4일 누적 뭐 전 거래일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감 이후 봐야 되고 그게 430만 주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적적으로 지금 그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외국 기간 쌍끌이로 보시면 720만 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지 않아요. 그리고 연간 단위 전체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월 말 5월 1일 5월 1일로 보면 1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에이, 그러면 그냥 전체로 합시다. 중간에 이제 오버행 이슈 있어갖고 물량이 좀 떠넘겨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의미가 없고 금융투자 쪽은 증권사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연기금이 좀 매수해주면은 더더욱 좋긴 할 텐데 연기금은 아직까지는 뭐 제한적인 것 같고 그래서 5월 1일부터 그냥 다 자를게요. 5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개인들이 680만 주 뺏겼다 아니죠. 기타 법인 매도, 오버행 이슈 있는 매도 그러면 얼마에 980만 주니까 980만 주니까 11% 매집이 된 거예요. 11% 5월 1일부터 그렇게 하고 11% 매집이 됐고 매집 평균 단가가 5월 1일부터 이때까지 엄청난 거죠. 얼마예요? 35,000원. 그럼 11%에 35,000원이면 우리는 100% 주가를 들어올린다고 쳐요. 최소 50%에서. 최소 50%에서. 그게 이제 교육 자료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24년 09 01 22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3년 05 01부터 매집의 기준 그 다음에 누적 그 평균 단가 뭐 녹화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한번 녹화할 때 제대로 이거 다 밤새서라도 이제 뭐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가. 그러면 이제 매집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이런 녹화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녹화가 이제 줄어들 거예요. 아무래도 왜 우리는 이제 또 매매하러 가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 사인을 간헐적으로 더 잡아드리긴 할 건데 35,296원 곱하기 150% 해주면 53,000원이 1차 목표 주가입니다. 매집의 1차 목표 주가 써놓으세요. 텍스트. 식사 가신 분한테 그 연결을 해줄 거면 남아 계신 분이 제가 같이 쓸게. 뭐
매집 주봉 매집 1차 53,000원, 2차 7만원입니다. 그 7만원이나 53,000원의 근거 부분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2007년도 도수자료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10에서 15%다 50% 이상 더블. 그 목표주가 이제 다 왔고, 51,300원이야. 수급 봅시다. 15만 주 이상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매수 확장입니다. 지금 14만 3천 주니까 더 들어온다고 치고 오늘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보시는 쪽의 기준에서는 뭐 5만 1,000원으로 일단 발송을 할게요. 그럴 경우에 어때요?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쪽에서 그냥 밋밋한 이 흐름.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50% 들어가고 있었는데 비중을 50%를 채웠어요. 불기둥 AA 반 50%를 채웠는데 현재 기준에서 수급 범위가 확인이 됐다. 늦게라도. 그 전에 이미 이제 10만 주로 돌릴 때 다 5만 원까지도 추가 편입을 한 거잖아요. 5% 비중에서.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 100% 올인해서 들어갑시다. 이건 아닐 테니까 절반 정도 50%. 뭐 예를 들면 1억 자산 운영을 포트폴리오 이외에 변동성 매매를 기준 잡았다. 5천만 원 편입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럼 5만 원에 벌써 이미 우리는 75% 100%를 채웠겠지. 그리고 요 기준에서 뭐 차익 실현합시다.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얘가 80만 주도 들어왔던 종목이잖아.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여기서 그냥 이 위의 물량 치고 들어올릴 수 있다. 하이닉스 다시 14만 원 넘기고 있고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강보합, 하이닉스가 조금만 탄력을 여기서 받으면 그러면 얘 저 위에 있는 물량 쓸어 담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저렇게 쌓여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가 잡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가는 탄력을 받는단 말이죠. 얘 탄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에서 이 흐름 범위들을 오늘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지금 4조 2천억짜리예요. 예전 2차 전지 생각하십시오. 9조짜리를 3일 만에 더블을 만들어요. 그러면 정점이 되겠지만 15만 주의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도 같이 놓고 보면서의 기준 설정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창 기준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이거를 장중에 누가 들으시겠냐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옮겨 오시고 넘어오시고 그리고 매집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체 시장에서 그것도 한번 놓고 볼 거예요. 매집 규모가. 그래서 매집에 대한 규모 부분이 이 5월달 이후에 투자자별 종목 검색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 요 기준에 보시면 5월 1일 그리고 22일까지 오늘은 추정치가 아직 집계가 원활히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순매매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하이닉스 에코프로 이렇게 쭉 있고요. 카카오뱅크 만만치 않죠. 오늘 얘도 매수세는 우리가 냈어요. 삼성전기도 뭐 어마어마하고.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이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시가총액이 이 위치는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시가총액이 얘가 지금 몇이야? 5위, 삼성전자 우선주 빼면은 6, 10.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잖아.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닌데 우리나라 역대 순매수 15위야. 흥분 안 돼요? 나는 흥분되는데. 농담이 아니라. 무료방에도 HPSP 그 차트 새로 자른 거 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볼 때는 1억 계좌 그 우리가 운영하는 그 기준 잡을 때 오후장에 얘 한 뭐 지금 현재가 요거 싹 쓸어 담아서 들어 올려주면 53,000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1%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구자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차익 실현 안 합니다만 매일매일 당일 정산을 할 거니까. 그러면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도 보시고 종목별로 다 이런 내용 보시고 또 지금 12월 달에 녹화한 내용도 아까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 내용이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는 지금보다 간략하게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업황 부분에 대한 더 설명을 드렸겠죠. 교육 부분은 프리미엄 교육 이런 데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교육. 110만 원짜리 5강 이걸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근데 유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저거 다 그냥 드릴 테니까 나 저거 주세요 하셔서 동영상 교육 받으시라는 거고, 요 계좌 기준이 1개월 20% 수익 범위가 이런 데서 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최소 오늘 기준에 3에서 5% 저기서 수익을 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 커리큘럼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운영 전략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요거 링크로 주세요. 디자인 하신 분 요 링크로 그렇게 해서 5명 가입 시에 스타트 잡을 거고, 그리고 메인 화면에 지금 20명 마감 기준에 17명 줄 쫙 긋고 숫자만 바꾸지 말고, 뭐 숫자만 바꾸는 게 편하면 그냥 17명 하시고, 아니면 줄 쫙 긋고 자녀 인원 뭐 17명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지. 근데 시간 걸릴 것 같으면 그냥 17명 이렇게 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어제 이미 이제 나 같이 하겠다. 포트폴리오고 이런 그 집중해서 종목을 집중해서 공략을 하고 거기서 수익 잡아내는 부분을 나는 진행을 하겠다 하신 분들 어제 이제 3분, 오늘은 이제 뭐 통화가 몇 분이 얼마큼 되셨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 지금 2,500도 안 되고 있을 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수익 빠르게 가져가야죠. 이걸 뭐 미룰 이유도 없고 스타트 빨리빨리 해서 이종장에 수익 확보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HPSP 월봉 잘랐고 수급 잘랐고 주봉 자를 겁니다. 지금 니케이 지수 0.92% 미쳤어요. 13% 올라서 올해만 엔비디아 올해만 얼마? 25% 폭등이고. 근데 왜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16만 9천 주 17만 주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매수지. 아우 답답하다. 자, 주봉의 기준에서 요 수급 범위, 그리고 얘도 똑같이 캔들 범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5월부터 이제 저 줄거드리고 어느 정도의 매수의 기준인지, 주봉 단위에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 이거 전부 넘기겠죠. 당연히. 당연히 신고가의 기준이니까 저 기준 최소 범위를 2천만 주, 평상시에 뭐 100만 주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거래가. 근데 요 기준, 그리고 매집에 대한 목표 2군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매집에 대한 목표 요 밑에다가 또 뭐 갭에 대한 목표 좀 이런 식으로 2개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갭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요 기준점과 그리고 요 기준점에 설정 범위를 잡으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차 범위가 대략적으로 뭐 2만원 6만 7천원 정도, 6만 5천원 여기까지 잘라야 되겠네. 갭에 1차 2차 잡으려면 2차가 6만 5천원 그리고 1차 부분이 만원 5만 7천원 6만 5천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5만 7천원 6만 5천원 그렇게 잡아주십시오. 매집은 1차 5만 3천원 7만원, 갭은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 잡아드렸으니까 지금 거래는 뭐 주간 단위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상 여기까지만 터져도 신고가 랠리 기준을 끌고 갈 때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저 바닥일 때 10,000원하고 5만원하고 똑같은 1,000만 주다. 10,000원일 때는 1,000억입니다. 5만원일 때는 5,000억입니다. 5배예요. 거래량을 갖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그거는 여러분들보다 이제는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송 나오는 애들, 거래 수반 됐어요. 얼마 넘겨야 되고,
그 정도라도 설명하면 다행인데 그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요 기준에 거래 대금으로 놓고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거니까 거래 대금이 5천억씩 터져주면 최고죠. 그러면 이제 뭐 진짜 속단표는 미친 듯이 갑니다. 그러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50일 신고가 랠리 지속,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사상 최대치 15만 500원을 넘겨서 쭉쭉 흘러가는 흐름이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5천억씩 터지면서 날아다닐 수 있죠. 정상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기준인데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쉬어갈 수는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우리는 당일에 이제 끊어내고 나온다고 했으니 이렇게 거래 수반되고 요때 이제 뭐 갭상승 이후에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죠. 차익 실현하고 재편해 보면 제일 좋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은 이런 애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온 거 확인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순매수 25위 아까 시가총액이 25위는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요 흐름 범위의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을 얘는 넘기고 있는 거고 지금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 고점이 어디 요자라 종가 기준에 그리고 장중 고점 기준이 저걸 못 견뎌. 저걸 욕심쟁이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심쟁이들 우후후. 저걸 못 견디시면 되냐고. 일봉이니까 더 당겨버릴까요? 12월 달. 좀 그런가? 아까 그 그림이 좀 더 멋있나? 너무 뭔가? 일단 그럼 뭐 꼭 월별로 안 끊어도 되니까 요 기준에서 요 정도. 에이, 아니다. 다 보시죠 뭐. 다 보셔서 요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 요 고점을 여기서는 보세요 뭐. 그리고 종가의 기준의 고점, 이걸 여기서 당겨서 놔야겠다. 여기서 넘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 기준에 여기를 넘길 때 거래가 수반돼 안 돼요.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신뢰도가 없다라는 거고 거기에 당연히 수급도 보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 51,400원의 고점까지 다 넘겼잖아요. 종가의 기준과 51,400원의 장중 고점의 기준까지 싹 넘겼는데 거래가 터져 있죠. 거래가 터져 있고 거래 대금은 아마 사상 최대치일 수도 있어요. 한번 그건 두 번 자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거래량을 수반하고의 초강세의 흐름이다.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 매우 긍정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주봉에서 잡아놨으니 뭐 이렇게 일본 기준에 뭐 거의 뭐 1시간 반 돼버리네요. 이런 녹화도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날들이 점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요 기준 그리고 요 가격에서의 돌파의 매수 기준 전부 다. 그리고 이때도 매수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음봉이니까 바로 차익 실현인데 뭐 지가 밀려봐야 얼마큼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 세게 맞았고 굉장히 짜증스러웠었고 돌려서 매우 기쁘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시장이 붕괴된 거지 뭐. 이때 이후에 12월 말까지 해서 좀 밀렸더라도 그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종가란 말이에요. 연말 종가. 44,000원. 시장이 8% 밀려있는데 얘는요. 대박이잖아. 예? 아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밀려있는데 얘는요. 지난해 연말 대비 강세잖아. 얘가 누군데? 얘 반도체지 뭐. 지금 시장의 반도체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리노공업, HBSP, 고영, 하이닉스 신고가, 삼성전자 랠리. 반도체 비중 적으신 분들 무조건적으로 지금 편입 설정을 잡으셔야 되는 게 옳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주력주부터 설정을 잡으시는 게 옳다. 그리고 미안한데 물 한 통만 더 주시겠어요? 아우 행복해. 행복하셔야죠. 아우 녹화 너무 길다. 누가 보시기나 하려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녹화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라이브 방송 뭐 보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외부에 계신 분들 문자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그 받으시는 분들 우리 정중앙 선장님이 가장 생각이 나요. 똑같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막 정신사납잖아요. 우리 정중앙 선생님. HPSP 더 갈 것 같아서 52,500원에 샀는데 지금 손절해야 되나요? 와 진짜 속된 표현으로 진짜 돌아버리는 거지 진짜. 신고가랠리 나와서 행복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들어간 종목도 아니고 그 전에 비중 채우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뭐 정점일 것 같고 시장도 안 좋아서 저거 그저께 다 팔아버렸는데 어저께라도 팔았으면 이해를 해. 음봉 떨어졌으니까. 그저께 다 팔아버렸는데 와우 그럼 막 진짜 답답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예? 17만 6천 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좀 믿으시고 물론 어제 기관들이 매도한 것처럼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 보여지는 거에 기준에서 설정을 좀 잡아서 대처하셔도 된다. 매우 길게 이제 녹화가 됐고 뭐 저도 힘이 쭉 빠져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까지 이제 녹화되다 보니까 힘이 쭉 빠지는데 분봉까지 봐야 되나? 오늘 거래 터져 있으니 5분봉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좀 애매해. 나중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기준 잡을까요? 지금 뭐 어차피 띄워놓은 거 자르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수급 범위의 기준의 거래가 이왕 터진 거 이렇게 터져주면 제일 좋은데 여기까지 안 터져도 돼요. 뭐 5장의 기준에서는 20만 주만 터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터질 거래 다 터졌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 누적 수급 범위까지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수급이 더 들어왔다 땡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주가가 변동이 나오면 된다. 그리고 5만 원의 기준에 이 마지노선 설정?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5만 원 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요 기준에 얼마요? 1.5%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게 대략적으로 5% 정도라고 수준을 잡았을 때 5%의 가격 반발력 1.5% 그러면 750원 얼마? 5만 800원 정도만 넘겨도 편입의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수급이 프로그램 수급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짜리에서도 다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자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죠. 이때 뭐 굉장히 강력한 매수 사인을 계속 잡아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지금 뭐 HMM이나 NKM이 검색기에 떠서 이제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기준에서는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부를 다 보고 있죠. 수급도 보고 여러 가지도 보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차분차분 보시면 무난하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뭐 나머지 종목분들이 어떤 게 얼마큼 떠 있는지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뭐 27%까지 가 있네요. 어버브 반도체도 포착되고 나서의 수익 범위 올려주세요. 그것도 그 일찍 포착됐어요 사실상.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종목이 다시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HB는 고점에서 훅 미끄러졌나요? 상한가 아까 뭐 캡처 잘 떴나 모르겠어요. HB 솔루션 23% 상한가 찍고 23% 상한가 캡처가 됐나 모르겠어요. 뭐 안 됐으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분봉의 기준 나머지 설정을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요런 때 차익 실현 범위 기준점도 고려를
하겠죠. 요런 기준에. 그리고 아까 AI 뭐 완전 정복반 뭐 이럴 때는 여기는 여기는 아마 한 절반을 정리를 했으려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리할까 말까의 기준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오전까지 보시죠. 뚜렷하게 다른 쪽 들어갈 만한 변동성은 추세 매매는 있더라도 변동성 매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늘 당장 물량을 뺄 수 있는 다 같이 들어가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리딩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추세 매매로 편입하고 가져갑시다. 전체 방해 전체 기준에 그런 것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단타의 기준은 뭐 소형 잡주 가지고 매수 매도 뭐 오버반도체 매수 매도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게 되냐고 전체 방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량 맞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고 저 라인에서는 예를 들면 이탈된다고 손절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아요. 5만 원이 이탈된다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 손절이나 기존의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할 자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기간이나 자체적인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이 일단은 윗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글로벌 시장에 맞게 낙폭 줄이고 삼성전자 강보합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5분모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른 종목들도 하나하나씩 들여다 보시죠. 원래는 지금 뭐 속단 편으로 매출을 잡아내겠다. 그럼 어버브 반도체하고 HB 뭐예요? 아까 그 솔루션 그런 종목군들 자 상한가 왔죠. 검색기 떴죠. 차익 실현하시고 이게 제일 빨라. 그러면 회원가입 무지하게 들어와요. 농담해라. 저가 상품에. 근데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실질 매매를 안 했던 부분의 종목군들을 그렇게까지 마케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HPSP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 대박이지 무슨 HPSP 하나만 가지고도 대박이지 무슨 실질 수익을 낼 수 있는 쪽.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여러 문자를 받았지만 결론은 뭐 실질 수익을 낼 수 있는 쪽. 어버브 회사 이름도 잘 몰라 저도. 반도체까지 넣어놓습니다. 18만 7천 주 20만 주 넘기면 또 매수 들어갑니다. 촘촘하게 비중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면 마무리 요 부분 요 링크 이제 오늘 생길 겁니다. 이거 뭐야 이 링크가 아니라 이건 또 왜 이 동영상을 줘. 그래서 요 링크 부분을 동영상을 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페이지 나오게끔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바다 선생님 라이브를 지금 못 듣고 계시나요? 접속을 지금 못 하고 계시네. 바다 선생님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시고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신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다시 안내를 해주세요. 바다 선생님께서 저는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면 위의 동영상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오후장에 제차 두 종목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화 드리셔서 말씀을 드리세요. 그 방금 내용.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립니다.